지금 잠시만 고개를 돌려서 벽에 걸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이 혹시 여러분의 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분은 거실에 걸린 폭풍 우 그림을 바꾼 후 한 달 만에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현관의 어두운 그림을 밝은 그림으로 바꾸자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림에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걸까요? 풍수에서는 그림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조율하는 강력한 도구로 봅니다. 매일 바라보는 그림이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의 재물운, 행복운, 성취운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오늘은 집안에 걸어두면 좋은 그림 6가지와 방별로 어디에 걸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 걸면 안 되는 위험한 그림까지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가구나 조명부터 신경 쓰시죠. 하지만 사실 가장 빠르게 기운을 바꾸는 건 벽에 걸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무채색의 우울한 풍경이라면 어떨까요? 하루의 기분은 시작부터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활짝 핀 꽃이나 흐르는 물 그림이 걸려 있다면 마음이 환해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조율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대형 전시관에서 봤던 거대한 명화, 집에 걸면 어떨까요? 오히려 집의 기운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마치 공연장에 대형 스피커를 작은 거실에 들여놓는 것과 같아요. 그림도 집의 호흡에 맞아야 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방별로 어떤 그림이 좋은지 알아볼게요.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의 얼굴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죠. 첫 번째,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를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복을 구한다는 상징을 담고 있어요. 노란색은 금전과 활력을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머무는 거실에 가장 적합합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고르실 때는 여백이 있는 구도를 선택하시고요. 원목이나 은은한 골드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따뜻한 기운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폭포 그림입니다. 흐르는 물은 예부터 지혜와 재물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폭포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에너지를 담고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는 구도는 피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구도를 고르셔야 합니다. 거실 소파 맞은편 벽에 걸면 가족이 자주 보면서 활력과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서재나 학생방에는 어떤 그림이 좋을까요? 첫 번째, 독수리나 새 그림입니다. 창공을 날며 멀리 내다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희망과 도전의 상징으로 공부나 일에 집중하는 공간에 적합합니다. 책상 정면보다는 고개를 들어야 보이는 위치에 걸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난초 그림과 서예 작품입니다. 난초는 절제와 기품을, 서예는 소신과 철학을 상징합니다. 한자 한 글자 혹은 짧은 한글 문구를 고르시면 매일 마음을 다잡는 효과가 있어요. 지나치게 공격적인 문구보다는 감사, 성실 같은 단어가 좋습니다. 안방은 가족과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이죠. 이곳에는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담은 그림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둥지 속 새끼 새 그림은 가정의 평화를 상징해요. 서로 기대는 가족의 모습이나 다정한 풍경 그림도 좋습니다. 반대로 칼이나 날카로운 눈빛의 동물, 격한 파도 그림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겠죠.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처음 닿는 자리입니다. 이곳엔 집의 첫인상을 보여주는 그림이 어울려요. 특히 가족 캐리커처를 추천합니다. 웃는 얼굴, 과장된 표정이 담긴 캐리커처는 집안의 다정한 기운을 드러내거든요. 손님들은 이 집은 행복하구나 하고 느끼고
가족들은 출퇴근길마다 웃으며 집을 떠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관에 작은 풍경화나 흑백 사진을 걸어도 좋아요. 다만 비바람, 황혼, 폐허 같은 어두운 이미지는 현관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세요. 좋은 그림을 고르셨다면 이제는 잘 꺼는 것이 중요하겠죠. 크기는 벽 너비의 60에서 70% 이내가 안정적입니다. 높이는 성인 눈높이인 145에서 155cm의 중심이 오도록 맞추세요. 프레임은 원목, 무광 메탈, 슬림 블랙이 대부분 잘 어울립니다. 조명은 확산형 조명을 30도 각도로 비추면 그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주변에 여백을 충분히 남겨야 기운이 흩어지지 않아요. 풍수적으로 피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끝없이 후퇴하는 어두운 골목, 난파선이나 폭풍 후 무너지는 절벽처럼 소멸과 붕괴를 암시하는 그림은 방의 기운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아이방이나 안방에는 이런 그림을 걸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 방별로 완벽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현관부터 시작해 보죠. 현관에는 가족 캐리커처를 걸어주시고요. 옆에 작은 화분 하나 놓으시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운이 확 살아납니다. 이제 거실로 들어가 보세요. 소파 맞은편 벽에는 해바라기 그림이나 폭포 그림 중에 하나 취향에 맞게 골라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집안 전체의 중심 기운이 바뀌어요. 다이닝룸으로 가볼까요? 식탁 근처 벽에는 물이나 과일, 곡물 그림을 걸어주세요. 풍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재나 학생방은 어떨까요?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보이는 위치에 독수리나 새 그림, 아니면 난초, 서예 작품을 걸어주세요. 집중력과 성취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안방에 가서는요, 침대에서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가족의 사랑과 평안을 담은 그림을 걸어주시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도나 코너 같은 자투리 공간에는 작은 식물 수채화나 세로형 풍경화를 걸어주시면 집안 구석구석까지 생기가 돕니다.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셔도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리 팁을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림의 먼지를 닦아주세요. 계절에 맞춰 그림을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봄, 여름엔 밝고 산뜻한 그림, 가을, 겨울엔 깊고 따뜻한 그림으로 바꾸시면 공간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풍수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상징과 심리가 함께 작용해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림은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집안 벽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그림은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맞는가? 그 답을 따라 한 점만 바꿔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늘 밝고 따뜻한 그림이 걸리길 바랍니다.